셰필드 2에서 1역전승 직후 손흥민, 에릭 다이어 떠난다. 역대급 리더십 보여준 손흥민 발언에 세계 축구 팬들 주목. 왜? 토트넘 호스퍼가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2에서 1로 꺾은 지난 16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0에서 1이던 후반 42분 동점골을 터뜨린 히샬리송과 후반 추가 시간 10분여의 결승골을 폭발한 데얀 쿨루셉스키였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찬사를 받은 이가 한 명 더 있었으니 주장 손흥민, 31이다. 이날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토트넘 선수들은 경기를 마치고 그라운드 위에서 손을 잡은 채 일렬로 서서 관중석을 향해 달려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손흥민이 히샬리송의 등 떠밀어 맨 앞으로 나가게 했다. 지난 시즌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히샬리송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였다. 맨 앞에서 팬들에게 축하받으라는 의미였다. 이날 손흥민은 선발 출전했다. 후반 35분 교체됐지만 경기를 마치고 주장으로서의 몫을 다했다. 손흥민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다. 지난 시즌 에버튼에서 토트넘으로 유니폼을 입은 히샬리송은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지난 시즌 공식전 40경기에서 4골을 넣는데 그쳤다. 에버튼에서 4시즌 152경기에서 53골을 넣었던 파괴력은 온데간데 사라졌다. 토트넘을 히샬리송을 영입하기 위해 무려 6천만 파운드, 약 990억 원을 투자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올 시즌에는 셰필드전을 앞두고 5경기에서 1골을 넣었지만 리그전에서 넣은 건 아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히샬리송은 국가대표로 나가서도 득점하지 못했다. 지난 9일 볼리비아와의 2026 피파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에서도 득점하지 못하고 교체됐다. 그가 벤치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히샬리송은 당시 경기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 심리상담을 받겠다.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팀의 행복한 선수라며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했다. 손흥민은 18일 공개된 디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팀으로서 그가 필요하다며 그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감은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리치, 히샬리송의 애칭을 위해 나는 그가 더 큰 포옹을 그가 받길 원했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그에게 힘든 시간이었고 우리 모두가 이 게임이 그의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다. 그는 게임 전체를 바꿨다. 그게 우리가 기다려왔던 것이라고 했다. ESPN은 손흥민은 진정한 주장이자 리더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손흥민이 주장을 맡은 올해 토트넘은 리그 개막 5경기에서 4승 1무, 승점 13로 순항하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2위다. 토트넘은 지난해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있었지만 부진하며 7위로 시즌을 마쳤다. 신임 사령탑인 엔제 포스테코글루의 효과도 있겠지만 손흥민의 역할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손흥민은 올 시즌 득점뿐 아니라 자유자재로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동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지난 2일 벌리전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득점까지 기여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안정감을 주면서 덩달아 팀도 상승세다.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장이다. 파올로 벤투전 A대표팀 감독 선임 당시인 2018년 9월부터 주장을 맡은 그는 약 5년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6일 웨일스전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장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경기장 안팎에서 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팀과 동료에게 보여줘야 한다. 2. 위르겐 클린스만 A 대표팀 감독이 또 다시 한국을 떠났다. 20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클린스만 감독이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택이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떠났다고 전했다. 14일 선수단 본진과 함께 귀국한 지 닷새 만이다. 당초 클린스만 감독은 유럽에 남아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등을 비롯한 독일파들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일정을 변경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공식 채널을 통해
클린스만 감독은 애초 금주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유럽 구단을 방문. 관계자 미팅과 10월 A매치를 앞두고 유럽인 코칭 스태프와 현지에서 분석을 진행한 뒤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10월 명단 발표 전에 K리그 선수를 먼저 확인하는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금일 코칭 스태프 회의에서 일정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KFA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국내 귀국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스만 감독 역시 현재 상황을 고려해 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스만 감독은 귀국 후 인터뷰에서 이번 소집을 통해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 다음 소집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나눌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해서 들어왔다. 협회에서 보통 해외 원정을 마치면 감독이 선수들과 같이 들어온다고 하더라. 일정을 바꾼다고 큰 문제가 없었고 팀고 이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친선 경기 후에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는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싶었다. 고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K리그 1, 2경기를 현장에서 관전했다. 16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 강원전을 지켜봤다. 3개월 만에 K리그 직관이었다. 이어 17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넘어 서울과 광주의 경기를 봤다.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K리그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 빡빡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다시 미국행을 택했다. 협회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한국행을 택하며 보지 못한 개인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해외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귀국 후 왔다 갔다 할 예정이라는 말은 팩트였다. 이 관계자는 클린스만 감독이 9월 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K리그 현장을 돌며 국내 선수들을 체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9월 말 귀국하는 클린스만 감독은 이후 10월 A매치 2연전 준비에 들어간다. 대표팀은 10월 13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튀니지와 17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베트남과 평가전을 치른다. 하지만 이번에도 K리거를 제대로 보지 않고 선발할 공산이 커졌다. 한국 축구는 클린스만이라는 소용돌이에 갇혀있다. 선임부터 지금까지 논란의 연속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2월 파울루 벤투 감독의 후임으로 선임됐다. 클린스만 감독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부터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현역 시절 월드클래스급 활약을 펼친 명선수로 한국 지휘봉을 잡은 지도자 중 최고의 커리어를 자랑하지만 감독으로 변신한 후에는 잦은 구설에 시달렸다. 독일 대표팀을 이끌고 독일 월드컵 3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오히려 잦은 미국행, 전술적 능력 부재, 해외파 선호는 물론 특히 헤르타 베를린 시절에는 SNS로 사퇴를 발표하는 기행까지 저질렀다. 무엇보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시스템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클린스만 감독은 벤투 감독 선임 때와 달리 구체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감독 선임위가 유명무실해진 말 그대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픽이었다. 감독 선임을 진두지휘한 사상 최초의 외국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마이클 뮬러 위원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기자회견에서 그 어떤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며 팬들을 아연실색해 했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나섰다. 선임 기자회견에 나선 클린스만 감독은 똑부러진 답변으로 어느 정도 불만을 잠재웠다. 여론 역시 이왕 선임된 거 지켜보자는 목소리로 선회했다. 3월 A매치에서 카타르 월드컵 멤버를 그대로 내세운 클린스만호는 벤투 시절보다 보다 직선적인 축구를 가미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부터 천명했던 아시안컵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허니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국내 상주를 약속했던 클린스만 감독은 잦은 외유로 도마 위에 올랐다.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대표팀 시절부터 잦은 미국행으로 구설에 시달렸다. 이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발표하며 국내에 상주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클린스만 감독 역시 한국에서 지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후 벌써 4차례나 해외에 나갔다. 6개월 동안 국내에 머문 기간은 67일밖에 되지 않았다. 국내에 없으니 당연히 K리그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다. 지난 A매치에서 데뷔전을 치른 안현범, 전북현대, 위경욱. 직접 보지 않고 선수를 선발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까지 범했다. K리거를 외면하니 유럽파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독일 3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발탁되기도 했다. 불만이 높아지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외부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해외 축구 프로그램 패널로 나서 토트넘, 리오넬 메시, 해리 케인 등을 얘기했다. 명단 발표는 생략하고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추첨식에 다녀왔다.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에서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지만 여론은 악화됐다. 유럽 원정은 기름을 부었다. 클린스만 원은 영국에서 웨일스, 사우디아라비아와 2연전을 치렀다. 경기보다 외적인 이슈가 대표팀을 덮었다. 출발 전부터 잦은 외유, K리거 외면, 유럽파 중용 등으로 시끌시끌하더니 현지 도착 후에도 각종 문제를 일으키며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친정팀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의 자선 경기에 출전하겠다고 떼를 쓰는가 하면 아들을 위해 웨일스 주장 에런 램지에게 유니폼 교환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상황이 좋지 않게 흐르자 스포츠조선 등 현지로 간 기자들과 1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K리그를 다 볼 필요가 없다. 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감독을 찾아라. 라는 말로 팬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